네. 오늘부터 화에 대해서 좀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요즘에 좀 화가 많은 사람들이 좀 있지요. 그래서 오늘은 화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첫 번째로 화가 난다는 것은 아프다는 신호입니다. 화가 나면 아프다. 예. 우리는 화가 나면 먼저 상대방을 바라봅니다. 저 사람이 나를 화나게 했다. 어떻게 나에게 그런 말을 할 수가 있나. 도저히 참을 수가 없다. 상대방이 실제로 잘못을 했을 수도 있습니다. 부당한 말을 했을 수도 있습니다. 약속을 어겼거나 나를 함부로 대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화가 일어났을 때 상대방의 잘못만 바라보면은 지금 내 몸과 마음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는 놓치기가 쉽습니다. 화를 조금 가까이서 살펴보면 그 안에서 괴로운 느낌을 발견할 때가 있습니다. 마음이 상했고 또 서운했고 억울했고 모욕감을 느껴서 소중한 관계가 흔들렸으면 자신의 존재가 가볍게 여겨졌다고 느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화는 때때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지금 내 마음이 아프다. 나는 이 일을 괴롭게 느끼고 있다. 화는 모든 아픔에서만 생기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화를 무조건 숨겨진 상처라고 단정해서도 안 됩니다. 사람은 목표가 방해받거나 부당한 일을 당했다고 판단하거나 자신이나 또 다른 사람이 해를 입는 상황에서도 화를 느낄 수 있습니다. 미국 심리학에도 화를 볼 때 좌절, 실제적이거나 그렇게 느껴지는 상처, 부당함에 대한 판단을 비롯한 여러 가지 관련된 증서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화는 여러 원인이 있을 수 있습니다. 다만 화가 크게 일어났을 때 그 안에는 대부분 어떤 형태의 불편함이나 괴로운 느낌이 함께 있을 수 있습니다. 화가 먼저 보이기 때문에 그 괴로움이 잘 보이지 않을 뿐이지 내가 화가 났다는 것만 알고 있을 때는 상대를 공격하고 싶은 마음이 커집니다. 그렇지만은 그 말을 들었을 때 내 마음이 많이 상했네, 내가 지금 굉장히 괴롭구나 하고 알아차리면 화를 조금 다르게 바라볼 수도 있습니다. 때로는 화는 아픔을 가리는 갑옷이 되기도 합니다. 아프다고 말하는 것은 쉽지가 않습니다. 당신의 말에 상처받았습니다. 이렇게 말하려면 자신의 약한 부분을 드러내야 되니까. 또 당신이 나를 가볍게 여기는 것 같아 마음이 아파요. 이렇게 말하는 게 더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사람은 아픔을 직접 표현하는 대신에 화를 먼저 앞세우기도 합니다. 말을 왜 그렇게 합니까? 사람을 무시해도 정도가 있지. 화는 아픔에 비해 강한 힘을 가진 것처럼 느껴집니다. 아픔을 느끼면 작아지는 것 같지만은 화를 내면 자신을 지킬 수 있는 것처럼 느껴집니다. 그러면 화만 내면 상대방은 내 아픔을 알지 못합니다.
내가 상처받았다는 사실보다 자신이 공격받고 있다는 사실을 먼저 느끼기 때문입니다. 나는 내 아픔을 알아주기를 바라지만은 상대방한테는 비난과 공격만 전달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화가 강할수록 먼저 알아차려야 합니다. 지금 이 화가 말하지 못하고 있는 괴로움은 무엇인가? 이렇게 말입니다. 그리고 실제로 마음도 아프게 느껴집니다. 우리는 관계에서 상처받았을 때 이런 표현을 많이 씁니다. 가슴이 아프다, 마음이 찢어지는 것 같다, 가슴 한쪽이 무너지는 것 같습니다. 이 말은 단순한 비유로만 볼 수 없습니다. 사회적 거절이나 이별과 같은 경험이 신체적 고통과 관련된 일부 뇌 영역의 활동과 겹쳐서 나타날 수 있다는 연구가 있습니다. 다만 사회적 아픔과 신체적 통증이 완전히 동일한 신경 작용이라는 뜻도 아니고 서로 구분되는 신경 표현으로 확인됐습니다. 마음의 아픔은 몸에서도 나타납니다. 가슴이 답답해지고 얼굴이 뜨거워지고 목과 어깨가 붓고 배가 조여오고 호흡이 거칠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화를 알아차릴 때는 머릿속에서 원인을 찾기 전에 몸을 먼저 살펴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몸은 생각보다 지금은 괴롭다라고 먼저 신호를 보내고 있을 수 있습니다. 상우다니까의 화살경에서 보면 부처님께서는 괴로운 느낌을 화살에 비유하셨습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첫 번째 화살을 맞습니다. 몸이 아프고 사랑하는 사람과 헤어지고 듣기 싫은 말을 듣고 바라던 일이 이루어지지 않을 때 괴로운 느낌이 일어납니다. 그런데 사람은 그 괴로운 느낌을 만났을 때 다시 화를 냅니다. 나에게 왜 이런 일이 생겼는가? 이런 고통은 절대로 있어서는 안 되는데 저 사람을 도저히 용서할 수가 없다. 괴로움을 싫어하고 밀어내고 저항합니다. 경전에서는 괴로운 느낌을 만났을 때 그것에 반발하고 화를 내면 처음의 괴로움과 마음의 괴로움이 더해진다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두 번째 화살입니다. 처음의 아픔은 이미 일어났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 아픔을 있는 그대로 느끼기보다 아픈 사실에 다시 화를 내면서 고통을 더 크게 만들기도 합니다. 나는 이를 당해서는 안 되는데, 이 아픔을 당장 없애야 하는데, 누군가는 반드시 대가를 치러야 하는데, 처음에는 마음이 아팠는데 그 아픔을 받아들이지 못하면서 미움과 원망이 되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알아차림은 첫 번째 아픔으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화를 알아차린다는 것은 상대방의 잘못을 부정하는 것이 아닙니다. 부당한 일을 당하고도 참으란 뜻도 아닙니다. 먼저 내 마음에서 실제로 일어난 괴로운 느낌을 분명히 알아차리라는 겁니다. 그 말을 들었을 때 마음이 상했다. 그 행동을 보았을 때 가슴이 무너지는 것 같다. 존중받지 못한다는 느낌이 들어 아프다. 이렇게 첫 번째 아픔을 인정해야 합니다. 아픔을 인정하면 화가 즉시 사라지는 것은 아니지만 적어도 화에 끌려가서
두 번째로 상처받는 것을 줄일 수는 있습니다. 상대를 모욕하고 또 후회하는 상처가 남고 또 관계를 완전히 끊어버리고 후회하는 상처, 화가 나 자신을 미워하는 상처를 더 이상 주지 않을 수 있습니다. 화가 난 사람에게 화를 내지 말라고 말하지 마십시오. 화가 난 사람에게 바로 이렇게 말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만 화내세요. 좋게 생각하세요. 수행하는 사람이 그 정도도 못 참습니까? 그러나 그 사람의 화에는 아직 표현되지 못한 괴로움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 괴로움은 보지 않고 화만 없애려고 하면 그 사람은 자신의 마음을 이해받지 못했다고 느낄 수 있습니다. 화가 난 사람에게 먼저 필요한 것은 판단이 아닙니다. 그 일이 많이 힘들었겠습니다. 그 말을 들었을 때 마음이 많이 상했습니까? 지금 몸 어디에서 가장 크게 느껴집니까? 이렇게 쉽지 않겠지만 현재의 괴로움을 알아차릴수록 도와주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화가 정당하다고 무조건 동의하는 것은 아닙니다. 해로운 행동을 허용하는 것도 아닙니다. 다만 화를 없애려고 하기 전에 그 화가 앓고 있는 괴로움을 먼저 살펴보자는 것입니다. 그리고 화를 느끼는 것하고 해치는 것은 다릅니다. 화가 일어났다고 해서 나쁜 사람이 된 것은 아닙니다. 화는 여러 조건에 따라 일어나는 인간의 자연스러운 감정입니다. 그러나 이 화를 느끼는 것하고 화에 따라 상대를 해치는 것은 구분할 줄 알아야 합니다. 화가 난 것은 알아차림의 대상입니다. 하지만 화가 난다고 해서 상대를 모욕하고 또 위협하고 물건을 던지고 폭력을 행사해도 되는 것은 아닙니다. 감정은 자연스럽게 일어날 수 있지만은 행동에는 그 책임이 따릅니다. 따라서 수행자는 화를 부정하지 않으면서도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화가 있구나. 그러나 이 화가 시키는 대로 행동할 필요는 없습니다. 화가 있다는 사실을 인정할 때 오히려 행동을 선택할 가능성이 커집니다. 반대로 화를 인정하지 않으면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표정과 목소리, 말과 행동으로 화가 새어나갈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화가 날 때는 몸의 신호부터 살펴봐야 합니다. 화가 강할 때 바로 마음의 깊은 원인을 찾아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먼저 몸에서 나타나는 신호를 살펴보면 됩니다. 가슴이 답답한지, 얼굴이나 머리가 뜨거운지, 목과 어깨가 굳어 있는지, 손에 힘이 들어가는지, 배가 단단하게 조여오고 있는지, 호흡이 빨라졌는지, 그리고 몸에서 느껴지는 것을 좋다, 나쁘다 판단하지 않고 알아차려야 됩니다. 가슴에 뜨거운 느낌이 있구나, 턱에 힘이 들어가 있구나, 호흡이 거칠어지고 있구나. 이렇게 몸의 느낌을 정확하게 알아차리면 화에서 잠시 벗어나서 현재의 경험으로 돌아올 수 있습니다. 화를 다스리기 위한 연구에서도 명상, 호흡, 이완처럼 신체적 각성을 낮추는 활동은 화와 공격성을 줄이는 데 도움이 되는 반면에 화를 풀겠다고
흥분을 높이는 행동은 전반적으로 효과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화를 쏟아내야 풀리는 것은 아닙니다. 먼저 몸과 마음이 보내는 신호를 알아차리고 흥분이 가라앉을 수 있도록 머무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마음을 살피는 마음 점검이 필요합니다. 화 속의 아픔을 알아차리는 마음 점검은 이렇습니다. 편안하게 앉아서 호흡을 잠시 알아차립니다. 화를 없애려고 하지 않습니다. 화가 난 자신을 잘못되었다고 판단하지도 않습니다. 지금 화가 있다면 화가 있음을 인정해야 합니다. 그리고 먼저 몸을 살펴봅니다. 지금 화가 몸 어디에서 가장 크게 느껴지는지, 뜨겁는가, 답답함이 있는가, 조여 있는가, 무겁는가. 그 느낌을 바꾸려 하지 않고 잠시 알아차리며 함께 있어 봅니다. 그리고 조용히 물어봅니다. 이 화와 함께 어떤 괴로움이 있는가? 마음이 상했는가? 억울했는가? 서운하거나 모욕적으로 느껴졌는가? 내가 화만 난 것이 아니라 마음이 아팠던 것은 아닌가? 바로 답이 나오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억지로 상처를 찾아낼 필요도 없습니다. 화 뒤에는 반드시 어떤 특정한 감정이 있다고 단정하지도 않습니다. 다만 화만 바라보면 시선을 몸과 마음의 괴로운 느낌을 옮겨보는 겁니다. 마음속으로 조용히 말해봅니다. 지금 내 안에 화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화와 함께 괴로운 느낌도 있습니다. 이 느낌을 없애거나 공격으로 표현하지 않고 잠시 알아차려 보겠습니다. 화는 큰 소리를 냅니다. 그러나 그 화와 함께 있는 아픔은 작은 소리로 말합니다. 화만 바라보면 상대의 잘못과 공격할 이유가 먼저 보입니다. 그러나 괴로운 느낌을 바라보면 내 마음이 지금 얼마나 힘들고 아픈지가 보이기 시작합니다. 화를 느끼는 자신을 비난하지 마십시오. 그렇다고 화나는 대로 행동하지도 마십시오. 먼저 몸과 마음이 보내는 신호를 살펴보십시오. 지금 내 안에서 무엇이 괴로운가? 화는 상대를 공격하라는 명령만이 아닙니다. 때로는 내 마음을 먼저 돌봐야 된다고 알려주는 신호입니다. 그 신호를 알아차리는 순간 우리는 화에 끌려가는 대신 화를 수행의 대상으로 바라볼 수 있습니다. 화가 올라올 때 화만 보지 마십시오. 그 화와 함께 있는 괴로운 느낌을 조용히 알아차려 보십시오. 마음을 보는 것이 쉬운 일은 아닙니다. 마음을 보는 것도 연습이 필요하고 마음 챙김이 필요합니다. 계속 보는 연습을 하다 보면 마음은 준비가 되면 조금씩 보여집니다. 오늘은 화를 없애지 못해도 괜찮습니다. 내가 화만 난 것이 아니라 내 마음이 아팠구나 하고 알아차린 것만으로도 충분합니다. 다음 시간에도 화에 대해서 계속 이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